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리우스에서 초등하고 중등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일요일까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제하고 오늘 갑자기 아침에 영하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 직접 현장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 일과 중에 주부로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드리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초등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전달해드릴 것이 무엇일까 고민 좀 해봤는데요. 크게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 시대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죠. 이런 시대 흐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야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 이지선 선생님께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초등 프로그램 새로 교재를 만들어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시리우스 초등 프로그램과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은실 선생님께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부를 맡게 된 이지선입니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이 지금 오신 분들도 다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들도 있고 여자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이들이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이슈가 뭔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요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로블록스라는 게임 중에 한 캐릭터인데 사실 이것도 유행이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게임으로 벌써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요게 이제 한창 인기가 있었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외출해서 나가면 요거 하나씩 찍고 오는 거. 그다음에 남자친구들이 요즘에 이제 이거는 중학생들까지도 요즘에 다시 조금 많이 시작하는 게임이에요.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인데 예전에 한번 유행을 했었다가 유명한 유튜버들이 요즘에 또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시작하는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너무 유명한 여자친구들 정말 주말마다 가는 그런 코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아이들한테는 가장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공통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이 발전해가면서 너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아이들이 이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어떤 크나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제 요게 가장 큰 요즘에 챗GPT도 그렇고 얼마 전 깐부치킨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요게 가장 요즘에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디지털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유행은 내일의 추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너무너무 빨리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유행어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디지털이 당연히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가 너무 발전을 하고 거기에 마케팅을 이용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도 생기고 또 하나 여기 호모 현상이라는 거는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 때문에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릴스 이런 거를 다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들이 너무나 아이들에게 쏟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가끔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막 다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클릭하기 시작하면 한 시간이 그냥 후딱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돼. 이러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데, 아이들은 거기에 더 노출이 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제력까지 이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두세 시간은 금방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현장에서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오늘 스크린 타임 몇 시간이에요? 가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한 핸드폰 시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다 쓰니? 이러면 보통 여자친구들은 인스타그램. 남자친구들은 유튜브 아니면 게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 딱 이런데,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보통 이제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잔금을 걸어 놓으신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막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머님이 게임을 걸어 놓으셨나 봐요.
근데 방법을 알았대요. 네이버로 들어가면 네이버 사전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이버 사전으로 들어가면 네이버 내에 게임이 또 있대요. 그러면 사용 시간이 네이버 사전으로 뜨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 오늘은 어떻게 됐어? 너 왜 네이버 사전을 이렇게 1시간, 2시간 사전을 쓸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어머니가 눈치를 채셔가지고 그것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계속 제한을 거시고 아이들은 계속 뚫어요.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이거를 계속 뚫려 이게 전쟁이 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디지털이 발전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새로움이고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릴스 아이들 촬영을 직접 하거든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면 찍어달라고 해요. 요즘에 요게 릴스랑 밈이 유행이라고 찍어달라고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가 뭐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왜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찍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근데 남자친구들은 나 레벨 이만큼 올랐다 요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즐거움이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마른 어른들은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적응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발전이 있는데 적응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데 이 디지털이 발전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요게 이번 달 11월 달에 최근 기사들이에요. 모두 다. 다 이제 AI, 챗GPT에 관련된 기사기는 한데 연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고대 며칠 전에 서울대까지 이제 지금 시험을 보는데 챗GPT로 다 인공지능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슈가 돼서 이게 참 디지털이 발전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연대고대 같은 경우는 사실 비대면이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시험에서 챗GPT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면이었어요. 대면 수업이었고 그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죠. 근데 이제 뭐 재시험을 보겠다 아니면 제자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챗GPT 많이 쓰고 있어요. 숙제 같은 경우도 사실 영어 숙제는 어머니 한번 딱 찍으면 독해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같은 경우도 사진 딱 찍잖아요. 다 풀어줘요. 풀이 과정 다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저한테 딱 직접 얘기한 게 시리우스 교재는 챗GPT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저희 선생님들이 다 만드시거든요, 직접. 그래서 챗GPT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한대요. 이게 시중에 없는 건데 저희가 문제를 막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직접 해야 돼요. 시리우스 숙제는 직접 해야 돼요. 좀 오래 걸려요.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게 원래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시중 교재는 너무 쉽지? 그랬더니 다른 건 30분도 안 걸리는데 시리우스 교재는 좀 오래 걸린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요런 이제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에 뭐 디지털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건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그런 인재상을 원하느냐. 이 세계에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네 가지 정도를 미래 인재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많은 기사를 찾아봤는데 요즘 신입사원을 뽑질 않는데요. 신입사원을 뽑질 않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말 그대로 그 정도 신입사원들이 하는 일 정도는 너무 다 잘 인공지능이 다 해내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경력직을 많이 뽑는데요. 경력직을 많이 뽑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게 자신만의 경험, 자신만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챗GPT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상 뛰어넘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이미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을 뽑을 필요는 없고 자기만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럼 그게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고 거기에 창의적 사고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뭐 협업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지금도 자소서 쓰면 항상 등장하는 거, 협동심이요, 어머니.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디지털 리터러시, 요거는 이제 요즘 등장한 용어기는 한데,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대학교들에서 자꾸 챗GPT 인공지능을 사용한 예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으면 그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요 디지털 리터러시 뜻하고 연결되는 건데 사용해라. 마음껏 사용해라. 그런데 너희가 사용한 목록을 내라.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목록을 내고 그 다음 똑같은 내용을 그럼 챗GPT에서 제시를 해줄 텐데 그거를 얼만큼 자기만의 지식으로 소화를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을 섭취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릴 줄 아는 요 사용 능력을 조금 시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저희 시대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모두 합쳐져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태어나는 친구들이 태교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책도 열심히 읽어주시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질만으로 저렇게 저는 나뭇가지를 많이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성향 고려하셔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렇게 풍성한 나뭇잎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희 네, 시리우스까지 함께 한다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시리우스에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밝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지식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너무 이제 조금 증명된 걸 좋아해서요, 어머니. 그래서 논문을 조금 찾아봤어요. 이게 단순 암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쌓은 지식의 차이를 조금 알고 싶어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뭐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최근 논문까지 다 체험 중심의 학습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기억에 훨씬 많이 남는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학교들, 초등학교에서 체험 학습을 엄청 많이 갈 거예요. 옛날에는 뭐 거의 저학년 때는 안 갔던 것 같은데 요즘엔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몇 번씩 체험학습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식뿐만 아니라 시리우스에서는 요 체험, 경험을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저희는 초등 프로그램에는 실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체험 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그냥 단순 경험보다는 저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오감, 오감 중에서, 원장님? 네, 오감 중에서 최대한 많은 감각을 활용할수록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도 이제 논문이 있는데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눈으로만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말로 얘기하면서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청각 들으면서 말하면서 보면서 외우는 거. 그럼 당연히 감각을 많이 쓴 친구가 뭐 한 달 뒤에 테스트하고 두 달 뒤에 테스트했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훨씬 많았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오감 중에서는 후각이 가장 예민하고 장기 기억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소녀시대 아시죠, 어머니? 저희 친구들 소녀시대 모르거든요. 이제 어머니들 아시죠? 소녀시대 태연이라는 친구가 솔로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는데 콘서트를 할 때마다 조향사를 섭외해서 향을 다르게 간대요.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컨셉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번 컨셉은 뭐 꽃향기, 뭐 이번 컨셉은 모두 이런 식으로 조향사를 섭외해서 그 공연장을 꽉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향기를 맡으면 본인의 콘서트 이게 생각나게끔 노래가 딱 생각나게끔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심리학에서 다감각 기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심리학 용어예요, 어머니.
이게 확실히 증명된 거기 때문에 시각만 하는 게 아니라 청각, 그 다음에 촉각까지 이제 더해진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저희 지금 초등학생인데 입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빼먹고 다시 넣고 빼먹고 다시 넣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장기 기억이 보존되어 있으면 저희가 훨씬 나중에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 저희 반 아이들인데 사실 이거는 메인 실험은 아니에요. 근데 메인 실험은 말 그대로 이제 보고서도 쓰고 시간이 꽤 진행이 되는데 이 지금 사진은 뭐냐면 뭐 마찰 전기는 뭐 접촉하게 되면 마찰을 일으키면 마찰 전기가 일어나. 근데 거기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풍선 불어가지고 머리카락에 문지르는 거 이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하나씩 풍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직접 해보는 거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파동을 설명하는 실험인데 횡파, 종파, 진동 방향, 진행 방향, 수직 뭐 나오면 애들이 네? 이러거든요. 근데 용수철 스프링 하나 가지고 와서 무지개 링 하나씩 나눠주면서 한번 흔들어 볼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 흔들어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뭐 매질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 네? 또 이러는데 여기다가 리본 하나 달고 흔들어 볼까? 리본이 네 손으로 갔어 안 갔어? 뭐 안 갔어요. 그래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만 하지. 요게 매질이 진행하지 않고 진동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도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물론 이제 메인 실험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지식만 넣는 게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추가시켜줘야지만 미래 인재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재 자체에 읽기 자료 이렇게 매 단원별로 들어가 있어요. 매 단원별로 하나 혹은 이상 두 가지 정도 읽기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저도 다른 데 보면서 이런 게 있다고? 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창의적 사고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문제예요. 이거 실제로 저희 교재 문제거든요. 근데 한번 잘 읽어봐 주세요. 산소가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 숙제로 아이들이 해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것도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 이 속도보다 빨라지거나 혹시 느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이거 실제로 저희 교재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숙제 풀이를 하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의 아이디어도 이제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창의적인 사고까지 더해지고 지식, 경험, 창의적인 사고까지 더해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생겨서 미래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경쟁력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명이 됐어요. 올해 실제로 방금 앞에서 문제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산소 3배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것인가? 이거 올해 영재형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실제로 똑같이. 그래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시험 때 트럼지 딱 받게 되면 당황했을 거예요. 산소가 지금 얼마나 있는데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서술형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뿐만 아니라 이거 요번 1학기 기말고사 문제였어요. 지금 앞에서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문제 교재에서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요거 실제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출제 역삼 중이었습니다. 네. 역삼 중 기말고사 문제였고요. 요거 본 친구가 그 친구는 사실 내신 수업만 들었었고 이 그전에 이제 선행 같은 경우는 안 했던 친구였는데 시험 시간에 요 문제를 보고 너무 놀랐대요. 그냥 지구 자전 방향 서해서동, 공전 방향 서해서동, 그 다음에 자전은 1시간에 15도, 그 다음에 공전은 1년에 한 바퀴, 이것만 열심히 외우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2배 빨라지면, 0.5배 느려지면 이렇게 되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기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부터 끊임없이 해왔던 친구들은 이게 뭐? 그냥 했던 거에서 바꾸면 되잖아. 그냥 이러니까 사고가 벌써 앞에 몇 단계 앞에서 시작해버리면 시간 단축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당황해버리면 아이들이 밑에 게 왜 소위 말린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쭉쭉쭉쭉 당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어머니.
네. 또 쉽지 않아요. 문제들이. 뭐 여기 근처 학교들은 다 지금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는데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게 2학년이에요. 근데 올해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교재가 바뀌었잖아요.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친구들은 그 전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인데 이번에 바뀐 중학교 1학년부터 쓰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쓰게 될 중학교 입학해서 사용하게 될 22년 개정교육 과정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어려워지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증명이 됐고 이번에 전람회 또 수상 많이 했습니다. 입시에 지금 수상 결과 중요한 거 아시죠? 요만큼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증명됐다, 경쟁력이 증명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3학년, 4학년 교과서가 바뀌었고 내년에는 이제 5학년, 6학년 교과서가 바뀔 텐데 지금 바뀌게 되는 단원 써놨고요. 그게 연계되는 단원, 중학교 단원에서 연계되는 단원을 써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3학년, 4학년에는 1하고 2 숫자가 많죠. 그래서 보시면 1, 2학년을 3, 4학년 때 거의 대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5, 6학년 교과서는 거의 2, 갑자기 3, 3, 3 많아졌죠. 5, 6학년은 중학교 2, 3학년을 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전 교육 과정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그전 아이들보다는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 수업 실수에서도 과학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국어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문해력 이슈 때문에 지금 국어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과학도 그 못지않게 큰 폭으로 실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학교에서도 과학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도 뭐 한 번, 두 번씩 계속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수도 많고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과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고등과정에서는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은 9등급, 5등급 상관없어요. 항상 1등급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중간층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리우스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얻어내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크게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익스플로링 초등 과정은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따로 또 설명회가 있고 지금 오늘 알파, 베타, 감마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등 과정 있고, 그 다음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셨다. 아, 입시에 정말 한 걸음 가깝게 다가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초등 익스플로링 과정을 조은실 선생님께서 조금 더 책별로, 교과별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초등과학 프로그램 안내 진행을 맡은 과학 강사 조은실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 그 초등과학 프로그램은 크게 알파, 베타, 감마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과학, 그다음에 5학년 과학, 그다음에 6학년 과학으로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 알파 프로그램입니다. 이 알파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4학년 과정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초 4학년까지 이번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네, 초등 최상위 줄기과학 교재를 사용해서 3학년은 일주일에 2시간씩, 네, 그다음 4학년은 일주일에 3시간씩 실험과 그다음에 창의 사고력 문제까지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알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베타 프로그램으로 연계 과정이 이어집니다. 네, 알파 프로그램 이번에 개설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김미정 선생님과 김성희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네, 초등과학 개념학습에 창의 사고력, 융합형 문제까지 같이 친구들이 접하면서 지식을 쌓고
네, 그다음에 과학적 발표 능력을 기를 수 있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에 이르는 주제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과학적인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서로 발휘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토의에 참여하는 즐거움. 아이들이 발표할 때 수줍어하기도 하지만 발표를 끝내고 나면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뿌듯해합니다. 네. 그다음 2주마다 한 번씩 네, 실험을 진행하고 설계부터 진행해서 보고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네, 과정입니다. 네. 그다음엔 베타 감마 프로그램입니다. 베타 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감마 과정은 6학년인데요.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저희 시리우스 학원의 자체 교재로 네,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형식은 평가의 형식은 단원 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5학년, 6학년의 과학 개념 이론에 중학교 내용이 얹어져서 아이들이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그 교재 연구하는 데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타 감마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중등 개념과학과 그다음에 중등 과학 수업으로 연계가 됩니다. 베타 감마 과정 이번에 개설되는 시간표입니다. 이정현 선생님, 이지선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그다음 임성은 원장님께서 이번에 아이들 수업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2주마다 한 번씩 그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과학적 발표할 수 있는 과제 발표하는 네, 그런 그 수업까지 진행을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지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이번에 그 런칭된 교재는 저희 단원별 전공 지필진 선생님들께서 영재원 그 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노하우와 같이 아이들이 폭넓게 지식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같이 녹아 있는 네, 그런 교재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장님, 그다음 원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반응도 보시면서 네,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점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7월 개강반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초등과학 수업 프로그램은 수업의 흐름이 개념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과제로 연습 문제와 그다음에 창의 사고력 문제를 아이들이 집에서 풀어오고요. 단원 학습이 끝나면 정기고사를 진행합니다. 이 교재에 보면 개념 설명이 저희 학원의 장점인 서술형 형식의 그 내용 진행을 보실 수 있으세요. 용해, 액체가 서로 섞여서 혼합물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서술형의 방식으로 용매가 어떻게 용매가 용질이 어떻게 그 녹아 들어가는지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술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한번 읽는 것이 아이들이 그 예습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이제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팁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이거 만들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해냈고 네, 계속적으로 지금 교재나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아이들 보내주시고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로 진행되는 연습 문제와 창의 사고력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뒤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초등과학 그 교재가 얼마나 잘 완성이 되어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단원 여기 쪽에 제시된 이 부분은 베타 상권 2단원에 있는 빛의 성질 단원입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 부분으로 빛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빛에 대해 연구를 해왔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흥미 유발할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비슷하게 그 원소에 대한 거 개념 공부할 때 물질관의 변화 역사를 공부하는 거랑 흐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부분과 저희 연구진 선생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 교과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빛의 직진과 그다음에 그림자 현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의 눈으로 그 실험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실험 결과와 내용들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한 실험은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물체를 당겼다가 놨다가 광원을 켰다가 켰다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직접 해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거쳐서 해보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진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본적인 학습 부분은 다 챙겨간 네, 그런 교재입니다. 여기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와 본문의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들을 충분히 녹여냈는데요. 네, 빛이 나아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앞쪽에서 네, 빛과 광원과 물체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림자의 크기를 연결지었는데요. 뒤쪽에 창의사고력 문제에 이 그림자의 크기, 이 부분을 일식과 월식, 이 천문현상으로 연결합니다. 이것만 주어지면 아이들은 라고 네, 자, 이렇게 얼어붙을 수 있는데요. 앞쪽에서 물체인 광원과 그다음에 물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 태양이 그 광원이 되는 거고 달 또는 지구가 물체가 되니까 앞쪽에서 배운 내용을 뒤쪽에서 연결지어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도하려고 저희가 심혈을 위해서 네, 문제 배치나 이런 부분들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깊어지는데 필요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얹어서 아이들이 학습이 진행될 땐 사실 모든 학습 내용들이 다 난이도가 다 균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부드럽게 자신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단원들은 더 어려워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외워야 할 수도 있고 이 교육과정의 그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면 위쪽으로 단원이 이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 교육과정에 6학년에 물체 운동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는 단원인데요. 여기에 물체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인 힘이라는 내용은 중학교의 내용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그 부분은 6학년 교과에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만약 영재어 문제라던가 폭넓게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접해보려면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앞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란 이제 부분으로 힘의 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부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뽑았는데요. 네, 중학생 친구들한테 힘의 작용 단원에서 이 부력을 학습하는 그 방법이 교과서에는 부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력이 발생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이 부력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살표로 나타내는 이 수압을 이용한 이제 부력에 대한 이해 방식은 저희 전공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영재원 선생님들께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화살표와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둘 중에서 아래가 더 기니까 이 물체는 항상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시각적으로도 전달하고 내용적으로도 전달하고 그다음 원리에 대한 부분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학교 교육과정에 그 힘의 작용 단원에서 배우는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다는 점과 그다음 여러 가지 힘의 종류, 특징들을 같은 부분을 학습하고 나면 아이들이 물체 운동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필요한 개념은 더 얹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초등과학에서 중등과학 그리고 더 위쪽 그 상위 단계까지 저희 시리우스에서는 단계별 학습 부분들이 연계성을 띠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 학원의 가장 중요한 또 장점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시리우스 중등과학 교재 내용 중에 본문입니다. 대륙이동설과 관련된 내용에서 화석을 활용해서 대륙이동설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초등과학 교재 화석과 관련된 파트에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질구조의 연속성 지질구조의 연속성 파트 부분에서는 이 암석 코어와 관련된 부분을
아이들이 배경 지식으로 갖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키워드들을 초등학교 교육과정 부분이랑 연결지어서 나중에 중학교 수업을 몇 개월 뒤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연결고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네, 키워드를 초등과학 자료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 수업, 중등 수업, 그다음에 경시나 올림까지 아이들이 앞으로 진행할 부분들의 깊어진 심화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녹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시리우스 중등과학 교재 내용입니다. 보시죠. 일반적인 중등 그 문제집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에요. 네, 저희 중등과학의 대치동에서 굉장히 시리우스가 유명한 것이 이 중등과 그다음에 고등과정 그 부분들이 서로 연계성을 잘 띌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경시처 선생님들, 올림 선생님들이 중등 과학 교재 그 편찬하시는 선생님들께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넣어달라. 그래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네, 고등학교에 나오는 보어의 원자 모형과 그다음에 이온 결합, 그다음에 공유 결합입니다. 이건 물질들 간의 특성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그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중등에서는 없죠. 그런데 이 시리우스 중등과학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연계 과정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과정이 있어야 위로 올라갔을 때 충격이 덜합니다.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리우스 초등과학 교재 내용에 원소, 원자, 분자, 이온 내용을 넣었습니다. 기본 교과 성취 기준은 모두 만족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같이 넣었는데요. 네,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고 원자와 분자가 서로 다르다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이 물질들에 대한 이제 자료를 봤을 때 그 성질을 서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원자, 원소, 이온 이런 것들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초등과학 그 교육과정 그 공시되어 있는 거 254페이지에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질들은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하고 구성 입자의 운동에 따라서 네, 물질의 상태와 물리적 성질이 변하는 걸 알려줘야 한다. 여기서 구성 입자, 이 입자가 어떤 단위인지 원자인지 분자인지 이온인지 네, 초등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생길 수 있는 오개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 중에 많은 부분이 원자이거나 분자인데 그것들이 지금 내가 필요한 단어 중에 뭔지를 알아야 정보를 나누죠. 네. 그래서 이 원자, 원소, 이온 이런 부분들도 앞쪽에 넣어서 아이들이 내용이 깊어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은 챙겨가고 그다음에 상위 단계 연결성도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같이 녹여서 다 주는 과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주는 거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통 문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그 이제 물품들, 네, 그다음 환경 문제, 미래, 네, 여러 가지 관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충분히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직접 경험해 볼게 욕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은 주춧돌이 네, 저희 시리우스 과학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평가 문제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자 여기 통합사고력 문제 중에서는 영재원 입시랑 관련된 기출 문제들도 많이 상당 들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영재원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야 지식이 잘 정착이 되어 있는지 A라고 물었을 때와 B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완전하지 않으면 각각 다른 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알고 있는지 네, 자,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서술하는 거, 채점하는 거 정말 힘든데 저희들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발표시키고 즉각적으로 수정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이런 교재를 소화해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작성 지도 부분에서 실험하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창의적 과학 기록을 남기는지 내용들을 지금 네, 여기 떼어놨는데요. 이거는 태양광 열 패널을 이제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동차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만들면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네, 수업 시간에 굉장히 흥미 유발이 많이 되고 앞쪽에서는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네, 추가 지도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성된 자동차를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이가 궁금해서 추가로 탐구를 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내에서는 어렵고 실외에서는 되고 그다음에 인공적인 조명에서는 또 잘 안 되고 네, 좀 빛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도 왜 실외 태양빛이 직접 오는 경우에는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 분석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세요. 네, 이거는 물론 굉장히 잘된 네, 자랑할 만한 네, 보고서라서 네, 이렇게 어머님께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아이들한테 어떤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동차가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자동차일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뭘 해볼까라고 하는 이제 시도, 네, 기회를 네, 줘서 네, 이런 이제 탐구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네,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별로 다양한 그런 실험 재료들이 있어서 네, 이런 그 이제 보고서 말고도 다른 형식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니까 꼭 이런 방식으로만 이렇게 훌륭한 방식으로만 네, 자,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주제도 있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들께서 이제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서포트해야 될지 아이가 학원에서 공부를 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과제를 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수 있으신데요. 일단 수업 준비를 할 때는 책 본문을 미리 읽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서술하는 내용을 읽는 것이 예습이에요. 그리고 낯선 단어가 있다면 한번 사전을 찾아서 읽어보게 해주십시오. 네이버 사전을 활용하게 되네요. 앞서서 네. 이 낯선 지금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과학적인 이제 수업을 할 때 국어적인 그런 단어들 뭐 예를 들어 몸을 뭐 함양한다라던가 그런 이제 국어적인 단어들이 그 발목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그다음에 아이들이랑 단어와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챙겨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물론 선생님들이 다 과학용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개념을 알려주실 거고요. 그다음 과제할 때는 책 본문을 정독하고 뒤에 있는 문제를 풉니다. 연습 문제와 사기사고력 문제는 과제예요. 네. 네, 앞서서 이제 서술형 방식의 문제를 아이들이 풀려고 했을 때 쓸 것인가? 네, 특히 남자친구들은 정말 어려워요. 갑자기 엉덩이 뿔이 나듯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모르겠어. 안 배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안 배웠다고?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뭔지 한번 그걸 물어봐 주십시오. 문장으로 답을 쓰는 거는 내용이 다 모두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친구들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들 위주로 이 문제에서는 무슨 단어가 들어간 답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키워드를 써보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업에 그 키워드를 조합해서 얘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글씨를 이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을지 네,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빈칸이 제일 무서워요. 지도할 때. 네. 그리고 이 과제 할 때 아이가 이제 열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 배경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보 탐색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앞서서 챗 GPT나 그다음에 어머님 GPT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다만 검색어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챗 GPT로 저희 학원 이제 과제를 하는 건 어렵지만 가끔 키워드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 문제 속에 있는 단어를 갖고 이제 만약에 답을 유추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네, 그때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맞죠. 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찾아갈 때 중간 과정이니까요. 네, 그래서 검색도 괜찮습니다. 백지가 제일 싫어요. 네, 그리고 시험 준비할 때는 네, 수업의 필기와 그다음 연습 문제를 다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봐주는 초등과학 프로그램 어떻게 이제 참여를 하냐면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 그다음 4학년 친구들, 5학년 친구들이 이제 자녀분이시면 다음 단계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수업을 하고 1년 뒤, 네, 여기 알파 과정 친구들은 이제 베타나 감마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4학년과 5학년 친구들은 이쯤에 내년에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네, 중학교 과정을 수업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교재가 딱 맞죠. 네. 그리고 저희 그 초등과학 프로그램에서는 과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16일 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설명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회들이 있어요. 이런 기회들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 감각 기억의 중요한 네,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큰애는 네. 자, 11월에 설명회 과정이 앞으로 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서, 네, QR코드 봐주시면 신청서 작성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QR코드 거기 인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초등과학 선생님들 정말 어려운 교재 편찬과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교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다 노하우나 경력들이 다 대단하셔서 예, 임상원 원장님께서 다 지금 이끌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인사 드리실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설명회가 주관돼서 저희 팀장님하고 저희 선생님들한테 좀 맡겨봤어요. 근데 굉장히 그 PPT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풀어주지 않았나. 저희의 노하우를.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하지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그 작은 떨림의 목소리 중에서도 굉장히 열정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그만큼 준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더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영재고나 과학고나 의대나 뭐 다 원하는 곳 어디나 갈 수 있게끔 좋은 인재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등록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인사드렸던 네, 우성교 선생님, 네. 그리고 김미정 선생님, 네. 그다음에 이지선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 이정현 선생님, 그리고 접니다. 네. 자, 이렇게 초등과학 프로그램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